안녕하세요. 트래블쇼 김재열입니다. 본보야지. 본격적인 겨울입니다.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는, 어떻게 보면 을씨년스러운 느낌도 있지만 또한 눈 때문에 낭만적인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갈 여행지는 바로 알프스 산자락입니다. 알프스라는 이 이름은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죠. 알프스, 전 세계에 있는 산맥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산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알프스 하면 우리에게 떠올려지는 나라가 있죠. 그 나라는 바로 스위스라는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스위스라는 나라만 알프스와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죠. 바로 프랑스 동남부 샤머니 몽블랑 최고봉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알프스 스위스, 그리고 독일의 동남부 바이에른 알프스라고 부릅니다. 이쪽도 알프스와 깊은 관련이 있죠. 오스트리아의 서부 거의 전부가 알프스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슬로베니아라는 나라, 그러나 이탈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알프스 거의 전반에 걸쳐져 있죠. 북쪽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중에서도 알프스 중에 알프스 스위스로 입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를 생각하면 우리에게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알프스라는 이 아름다운 산맥 말고도 여러 가지가 떠올려지죠. 무엇이 우선 떠올려질까요? 요들송일까요? 아니면 이 나라가 갖고 있는 금융, 그 유명한 스위스 비밀 은행 생각이 또 나기도 하죠. 또한 비싼 물가 생각도 납니다. 스위스라는 나라가 오늘날처럼 엄청난 관광 대국이 되기 이전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나라입니다. 지금처럼 고부가 가치 산업을 펼칠 수도 없었고요. 관광이 활성화되지도 않았었습니다. 물론 관광이라기보다는 순례자들을 위해서 알프스를 통과하는, 특히 이탈리아라고 하는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적으로 보나 문화적으로 보나 군사적으로 보나 가장 중요한 이곳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알프스를 통과해야 되겠기에 그들에게 B&B,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하는 전통적인 산업을 유지를 해왔습니다만 그 안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바로 알프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블록버스터급 여행, 이 컨텐츠로 많은 세계의 여행자들을 불러 모으게 되는 것은 그리 오래된 과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특별한 나라를 여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한복판에 위치한 나라이죠. 이 나라의 중부 지방에서 약간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아마 스위스 여행에서 가장 백미인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도시를 인터라켄이라고 부르는데요. 양쪽에 두 개의 호수가 있죠. 튠 호수, 브리엔츠 호수. 호수 사이에 있다라는 뜻으로 인터라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치면 인터레이크가 되겠죠. 그 사이에 있는 작은 도시인데, 도시는 크지 않지만 전 세계 이 아름다운 알프스의 세자매봉을 오르기 위해서 이곳에 모여드는 수많은 여행자들을 담고 있는 베이스 캠프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 알프스의 산이 있는데 여러 개의 산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4158m의 융프라우라고 하는 봉우리가 있죠. 그리고 뇌니라는 봉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이거라는 봉우리가 있죠. 이 세 개의 봉우리가 나란히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융프라우라고 하는 이 산정의 어깨에 해당한다라는 의미의 요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융프라우 요후, 3,500m 높이의 기차역이 있습니다. 이 기차역은
당연히 관광을 위한 그런 시설물이죠. 그리고 또 하나 뮌이라는 역이 있고 또 하나 아이거라는 봉우리가 있는데요. 저 아래쪽에 있는 인터라켄 이 마을에서 기차를 타고 3번을 갈아타고 바로 융프라우 요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이 전 세계에 있는 자연관광지 중에서 뭐 거의 최고봉에 이르는 그런 관광 가치를 가지고 있고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클라이네 샤이덱이라고 하는 곳에서 마지막으로 기차를 갈아타고 이 위에 여기서부터는 노천으로 기차역이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식생도도 잘할 수 없고 또 이때부터는 아주 험악한 만년설 이런 자연 얼음, 눈 같은 것들이 산정에 녹아 있기 때문에 동굴을 파야만 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클라이네 샤이덱에서 기차를 타고 아이거라는 산의 아래쪽을 뚫어서 융프라우 요우까지 올라가는 아주 특별한 그런 여정지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 있는 이 아이거라는 산의 북쪽 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북쪽 벽은 거의 수직으로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 노스페이스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웃도어 브랜드, 그 브랜드의 이름을 바로 이 벽에서 차용했습니다. 수많은 알피니스트들이 이 산을 등정하기 위해서 도전했다가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워낙 험악하기 때문에 수직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악명 높은 알피니스트의 꿈이자 무덤이기도 한 곳이죠. 노스페이스라는 이름, 뭐 여러분들께 낯선 이름이 아닐 겁니다. 클라이네 샤이덱에서 이제 동굴로 된 기찻길을 따라서 융프라우 요우까지 올라가는 아주 유명한 여행의 목적지입니다. 클라이네 샤이덱에서 올라가면 스핑크스 전망대, 융프라우 요우가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행을 통해서 커다란 감명을 받는 곳입니다. 아래쪽에 알레치 빙하라고 하는 것은 눈과 얼음이 오랫동안 쌓여서 고착이 돼서 하나의 커다란 얼음을 형성한 것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빙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알레치 빙하, 22km짜리 빙하가 아래쪽에 위치해 있고요. 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아름다운 설경, 알프스의 너무나 놀라운 풍경을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알려진 대표적인 여행지이기도 하죠. 알프스를 이토록 편안하게 위에서 조망하면서 관망할 수 있는 곳이 거의 흔치 않은데요. 융프라우 요우에서 바깥으로 잠깐 나온다면 바깥에 나와서 저 아름다운 풍경을 또 볼 수 있겠습니다. 3,500m 탑 오브 유럽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이스 캐슬이라고 하죠. 이 안에 있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저 얼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조형물들을 만들어 놨는데, 그런 것들을 감상하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융프라우 요우에 우리 한국 여행자들이 약 30년 정도 여행하면서 이곳에 뿌리내린 케이풋이 있습니다. 뭐 금방 눈치채셨죠? 처음에 한국 여행자들이 이곳에 가서 컵라면을 먹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커다란 흐름이 돼서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로비에 와서 컵라면을 먹는 문화를 즐기고 있습니다. 저도 이곳에 가면 언제나 컵라면을 먹는데 외국인들도 컵라면을 즐겨 먹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컵라면 하나 먹고 우리는 이곳에서 충분히 여행을 즐긴 후에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내려올 때는 조금 다른 방편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건 선택인데요. 여기에 보이는 이 지도는 전체적으로 스키 리조트의 지도입니다. 유로피안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스키를 타고 아래쪽까지 내려오는 그 스키 스포츠를 즐기기도 하는데요. 만약에 이쪽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조금 더 모험심을 발휘해서 스키를 타고 아래까지 내려오는 체험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림을 보면서 스키를 타고 융프라우 요우에서, 말하자면 이 융프라우까지 올라가는 기찻길 그 여정이 스키 리조트로 본다면 리프트 구시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려올 때는 중력을 이용해서 스키를 타고 아래까지 쭉 내려올 수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스키를 탈 수 있는 스킬이 구축된 분에게 한정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기차를 다시 타고 내려온다는 가정하에 점선을 따라서 클라이네 샤이데까지 내려왔습니다. 올라갈 때는 이쪽 코스로 올라갔지만 이번에는 반대쪽 코스로 내려오는 것이 맞겠죠. 같은 풍경을 보기보다는 새로운 풍경을 보기 위해서 네, 이제 반대쪽을 향해서 내려옵니다.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보여지는 풍경들이 가히 압권입니다. 2000m가 넘어가면 풍경들이 약간 우리와는 전혀 다른 굉장히 이국적인 그런 풍경들입니다. 뭐 나무들이 많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런 풀들, 약간의 관목들, 그리고 꽃들, 그 유명한 에델바이스 같은 것들이 피어 있는데요. 굉장히 독특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기차를 타고 내려가면서 셀카를 찍느라고 전부 다 정신이 없죠. 한참 내려오다가 지상까지 내려오기 전에 샬레라고 하는 스위스의 전통적인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원래는 목조 건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숙박시설에서 하루 정도 체험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조금 더 가까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 샬레.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잠깐 거론을 했습니다만 알프스를 지나는 과객에게 잠자리와 먹거리를 제공했던 전통적인 스위스의 가장 기본적인 산업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가장 유명한 호텔 학교, 로잔 같은 곳에 세계 최고의 호텔 학교들이 스위스에 있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스위스 샬레라고 하는 이 숙박시설에서 하루쯤 체험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스위스에 가서 세 가지에 놀란다고 하죠. 첫 번째, 아름다운 대자연의 경이, 알프스를 중심으로 한,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너무나 잘 관리하고 꾸미고 하고 있는 스위스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말할 수 없는 어떤 근면성, 이런 것들 때문에 놀랍니다. 또 하나, 세 번째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물가에 놀라기도 하는데요. 굉장히 비쌉니다. 뭐 여기에선 정말 싼 것이 없습니다. 비싼 유럽 물가 중에서도 스위스가 물가가 비싼데, 스위스 샬레 같은 곳에서도 숙박비가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스위스에 가서 전통적인 그들의 숙박시설을 체험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호텔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유명한 호텔리어가 있죠. 예, 바로 세자르 리츠라고 하는 분입니다. 리츠 칼튼이라는 사람 이름이죠. 리츠. 그분이 바로 스위스 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호텔리어, 럭셔리한 호텔의 대명사이고, 그런 호텔을 처음으로 만들어서 운영했던 사람이 바로 스위스 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전통적인 스위스의 단독 샬레인데요. 한 번쯤 이런 곳에서 겨울에 스위스의 전통 샬레에서 하루 묵어보시는 것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스위스로 한번 여행 떠나는 계획을 세워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2023년 새해에는 여러분들 꿈꾸고 기획했던 세계 여행이 실현되는 아주 특별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팬데믹 때문에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계획했던 여행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죠. 2023년 본보야지 여행이 실현되는 그런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